최고의 선수를 뽑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희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대수비, 대주자, 오지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부가적으로 백업인데 선발 투수가 6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광현 선수는요,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길게 볼 수 있는 이런 김광현이 박건호 선수가 유일하게 오른쪽 타자 중에 하나입니다. 정우가 마지막에 탈락된 부분에 거기에서 아마 탈락이 되지 않았나.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 실력도 뽑았습니다. 근데 치국이는 보니까 연투를 했을 때 상당히 더 뛰어나더라고요. 무조건 금메달 따야 되겠죠, 당연히. 네. 드디어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국가대표 최종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오늘 낮에 열렸던 국가대표팀 코칭 스태프의 기자회견 영상을 만나보셨는데, 자, 최종 명단에 꼽힌 선수들 누구인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최종 엔트리입니다. 투수는 총 11명 선정됐습니다. 우완 4명, 좌완 4명, 사이드암 3명이죠. 포수는 양의지 이재현 선수 뽑혔고요. 내야수는 6명, 외야수는 5명이 선정됐습니다. 군 미필자는 최충현, 함덕주, 박치국, 박민호, 오지환, 김하성, 박혜민 총 7명이 승선에 성공했습니다. 굵은 글씨로 지금 표시가 돼 있죠. 자, 오늘 낮 코칭 스태프가 2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한 끝에 최종 24인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수들을 뽑았는지 선동열 감독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기후의 조건이 워낙 덥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8월 중순에 저희들이 경기를 하고 중단을 하고 그 현지를 갔을 때에는 체력적인 면에서 베테랑 선수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젊은 선수들의 응용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실력껏 뽑았습니다. 네. 지금 외야수, 그러니까 첫 번째 베스트 포지션을 먼저 뽑을 때도 외야 레프트 쪽에는 현수하고 라이트 쪽에는 아섭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센터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백업을 뽑기 전에요. 결과적으로는 타격 파트 쪽에서는 외야수 5명 뽑는 데에서 오른쪽 타자는 하나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사실은 정우가 마지막에 탈락된 부분에 거기에서 아마 탈락되지 않았나 됩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요. 네. 무조건 금메달 따야 되겠죠, 당연히요. 네. 근데 경기까지는 한 75일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컨디션, 아주 좋은 컨디션 조절을 하고요. 국가대표라는 선수들은 실력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에 대해서는 크게 타치할 필요가 없는 거고, 단체적인 그런 팀 플레이 이런 쪽에만 좀 치중을 할 이런 생각입니다. 자, 선동열 감독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명단이 발표된 후에 심창민, 이정우 선수 이름이 초록창 검색어에 올랐죠. 그만큼 많은 분들이 승선 기대를 했다는 뜻일 텐데, 두 선수의 탈락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역시 그 심창민, 이정우 선수는 충분히 국가대표에 뽑힐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선수들인데, 사실 그 심창민 선수는 지금 사이드암 투수로서 역할을 해줘야 될 그런 선수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명단을 보시면 알겠지만 임기영 선수, 박치국 선수, 그다음에 박종훈 선수 이렇게 사이드암 그 잠수함 투수 3명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임기영 선수는 지난해 열렸던 게임이죠. 그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에서 대만전에서 7이닝 무실점을 아주 호투를 했기 때문에 이번 대만전에도 요긴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카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심창민 선수가 아쉽게 빠지게 됐고, 또 이정우 선수는 선동열 감독이 지금도 이야기를 했지만 외야수가 지금 총 5명인데 그중에 4명이 지금 좌타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타 1색으로 가는 상황에서 우타자가 필요한 상황. 그래서 박건호 선수를 뽑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 그 이정우 선수가 이정범 코치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코치 아들을 대표팀을 발탁할 경우에 혹시 만에 하나 이게 또 큰 논란이 또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정범 코치가 적극적으로 이걸 추천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나, 뭐 사실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정민철 의원이 좀 하죠. 네, 그럴 뿐이 아니죠. 네. 자, 두산에서 6명의 선수가 뽑힌 반면에 또 KT는 한 선수도 네. 없습니다. 어떻게 성적이 영향을 미친 걸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KT 팬들이나 KT 구단이 거의 좀 멘붕이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제가 2014년도 아시안게임 기술위원인 거 아셨습니까? 저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선발위원으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이 대표팀을 구성할 때 지금 24명을 뽑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한 19명에서 20명까지는요. 이 모든 모인 사람들의 이견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뽑아야 될 선수를 뽑고 지금 선동열 감독이 인터뷰에서 얘기한 대로 포지션별로 이걸 누굴 뽑으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한 4-5명 가지고 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 선수를 뽑아도 되고 이 선수를 뽑아도 된다 그러면 대부분 10개 구단이 모두 한 명씩은 국가대표가 배출돼도 이렇게 배분을 좀 해주는 편이에요. 뭐 이 선수를 뽑아도 상관이 없고 이 선수를 뽑아도 상관이 없으면 왜냐하면 KBO가 어찌됐건 10개 회원사의 운영자금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원사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대부분 한 명은 이제 배출을 하게끔 그렇게 좀 배분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선동열 감독이 오로지 실력으로만 뽑았다 해서 고영표 선수를 갖다 지금 뽑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KT 입장에서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고 어려울 수밖에 없고 고영표 선수도 많이 기대했지만 좀 아쉽게 타작이 된 건데 이거는 뭐 선동열 감독이 대표팀 선수에 대한 권한을 100%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감독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계속해서 투수 타자들의 선정 과정은 어땠는지 엠스풀 해설위원이자 국가대표 코칭 스태프죠. 정민철 코치와 이정범 코치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어쨌든 1+1 경기가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라는 또 구상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롱맨으로 쓸 수 있는 선수를 또 구상을 했고 저희들이 예비 엔트리 들었던 선수를 수개월간 수주 동안 팔로우를 해서 여러 가지 세부 지표 또는 최근 컨디션까지 다 감안을 해서 선수 구성을 했습니다. 김광현 선수가 있을 때 없을 때 어떤 차이는 분명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고민을 또 많이 했었었고 심창민 선수라든지 박치국 선수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근데 누적 기록이라든지 경기 경험, 심창민 선수가 뭐 앞서는 건 사실이지만 저희들이 이제 최근 기록, 세부 기록, 그다음에 연투했을 때의 어떤 세부 지표 여러 가지를 또 감안했을 때 박치국 선수가 결국은 득점이 된 상황입니다. 감독님도 먼저 결정을 했고 특히 내야 부분과 외야수들 부분에서 좀 백업 선수들에 비해서 좀 골치가 좀 아파서 좀 미팅이 좀 길었었던 것 같습니다. 쟁점이 이제 백업 선수들이니까 베스트보다는 이제 백업 선수들의 활용도 박계민 선수는 수비 주루 쪽에서 많이 활용할 것 같고 오지환 선수는 이제 유지영 코치가 어떻게 적절하게 쓰임이 있겠냐는 그 얘기를 많이 절충을 해서 뽑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정범 코치의 얼굴 상당히 피곤해 보이죠. 네, 정말 많은 고민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 오지환, 박혜민 선수의 합류 여부가 막판까지 아주 큰 관심을 보였었는데요. 두 선수가 결국 모두 뽑혔어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지환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좀 대표팀을 예상할 때 김하성 선수가 주전으로 나가게 되면 나머지 백업은 좀 멀티가 가능한 그 수비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예상들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멀티가 아니라 그냥 자기 포지션에서 좋은 선수를 뽑았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유지영 코치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그 멀티로 쓸 수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지금 부진하다는 거죠. 그럴 바에는 그냥 포지션에서 잘하는 선수를 뽑는 게 더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좀 반영된 것 같고요. 박혜민 선수는 이 경기를 하다 보면은 모든 선수들을 갖다 뭐 거포로 다 뽑을 수는 없거든요. 한 점이 필요할 때 대주자 나가서 도루할 수 있는 능력, 마지막 한 점을 지켜낼 때 대수비 나가서 지켜내는 능력 이런 점들이 좀 높게 평가돼가지고 박혜민 선수가 발탁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병역의 의무를 아직 수행하지 않은 군 미필자 총 7명이 선정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제일 이제 관심의 대상인 거죠. 사실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이 이제 병역 면제 그 혜택이 있기 때문에 가서 이제 금메달을 딸 경우에는 병역 면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팀 팬들은 자기네들 팀에 혹시 그러니까 구단 관계자들도 유망주들 잘하는 선수 있으면 가서 혜택을 받아오길 바라죠, 사실은. 그렇죠. 그거는 뭐 바라는데. 근데 지금 저희가 이 병역 미필자만 따로 뽑아서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 게 이미 저 계속 인터뷰도 보셨지만 선동열 감독께서 분명히 이번에는 그 뭐 구단 또 병역 필 여부는 전혀 고려치 않고 지금 필요한 선수를 뽑았다고 공언을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그거를 짚어내기 위해서는 이제 관심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도 속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비슷한 선수를 뽑을 때는 분명히 마음적으로 그렇게 공언하고 그런 의도는 갖겠지만 이렇게 작용은 조금이나마 했겠죠. 그런데 이제 7명의 선수 몇 면을 보면 사실 뭐 함덕주 선수라든지 박치국 또 김하성 선수 이런 선수들 아마
병역 미필자라 하더라도 이견의 여지는 없으실 거예요. 이제 나머지 선수들도 최충현 선수라든지 박민우, 오지환, 박혜민 선수도 굉장히 국가대표로 뽑힐 만한 올해 성적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 같은 포지션의 경쟁자들이 워낙 또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뭐 최충현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우한 좀 젊은 투수하면 뭐 최원투 선수가 일단 생각이 나고 이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팬들이 아쉬움이 이제 더 한 거죠. 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 위원분들이 키 플레이어를 한번 뽑아 주시겠습니다. 먼저 차명석 위원 투수 중에 두 선수 한번 꼽아 주시겠어요? 자, 첫 번째는 차우찬 선수요. 아하. 왜 차우찬 선수냐면 지금 정민철 그 코치의 인터뷰도 들었듯이 한 경기 정도는 1+1으로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경기를 하다 보면 선발이 일찍 무너졌을 때 가장 빠르게 들어가서 선발처럼 많은 이닝을 던져줄 수 있는 건 지금 대표팀에서 차우찬 선수 정도밖에 없다고 봐요. 그리고 선발 중간이 다 가능한 선수. 굉장히 좀 활용폭이 좀 넓게 쓸 수 있거든요. 차우찬 선수는. 그러면서 아마 차우찬 선수의 활용도가 선동열 감독이 생각하는 그 투수 운영 그 구상에 충분히 맞아떨어질 수 있는 그런 선수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차우찬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투수. 두 번째는 이제 임기영 선수. 임기영 선수 같은 경우는 왜 제가 뽑았냐면은 지금 이재국 기자도 지금 지난 대만전 얘기를 했지만 지난 대만전에 7이닝에 7K 무실점을 했어요. 근데 사실 올 시즌은 임기영 선수가 지금 3승 5패 5.65로 사실 상당히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 선수를 왜 과연 발탁했을까? 아무래도 선동열 감독이 대표팀 처음 국제대회를 나가서 임기영 선수가 작년에 대만전에 던졌던 그런 좋은 모습들이 지금까지 잔상으로 좀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임기영 선수는 지금 선동열 감독 보관으로서는 대만전에 투입을 해서 조금 활용도를 높이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임기영 선수가 지금 국내에서 보여주는 어떤 컨디션보다는 더 좋은 모습으로 그 준비를 해가지고 잘 던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자, 다음으로 야수 부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석재 PD께서 야수 키플레이어 2명 뽑아주십시오. 전 단연 오지환 선수를 꼽고 싶어요. 왜냐하면 국제대회 같은 아주 중요한 경기 또 단기전에서는 내야수들의 어떤 투타의 활약이 굉장히 공수의 활약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 내야수의 면모를 보면 2루 쪽에는 안치홍 선수하고 박민우 선수가 있죠. 1루 쪽에 박병호 선수 있지만 김현수 선수도 1루가 가능하기 때문에 멀티 포지션이 되는 반면에 지금 유틸리티 플레이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3루 쪽에 저는 이제 최정 선수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이 최근에 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조금 실력은 걱정이 안 되지만 이제 부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 3루 쪽 최정 선수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돼야 되냐. 지금은 유틸리티 플레이어가 없기 때문에 결국 저는 김하성 선수가 3루 수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는 김하성 선수가 3루로 오고 오지환 선수가 유격수로 나서는 경기도 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지환 선수가 국가대표팀의 주전 유격수로 뛸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 오지환 선수가 어떻게 할 것이냐. 공수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특히 수비 쪽에서 과연 그 중압감이 있는 무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대표팀의 성적과 굉장히 저는 관계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또 오지환 선수가 그런 활약을 해야만이 지금 약간 뭐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도 아마 불식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야수. 전 두 번째 야수 이제 박건호 선수죠. 외야 쪽에서 박건호 선수인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KBO 리그에서 지금 외야 쪽에 쟁쟁한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팬들이 저 선수 뽑혀야 되는다고 아쉬워하는 선수 진짜 많거든요. 근데 아까 손정준 감독도 얘기했지만 대부분이 좌타자라는 거죠. 박건호 선수만이 우타자기 때문에 지금 뽑혔어요. 근데 박건호 선수 물론 뭐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죠. 뽑힐 만한 그런 자격은 있죠. 그렇다면 과연 대만이나 일본의 그 왼손 투수들을 상대로 박건호 선수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느냐가 선동열 감독이 정말 우타자가 필요해서 뽑았다는 어떤 그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거기 때문에 박건호 선수의 활약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투수, 야수에 이어서 이제 타자 키플레이어를 이재국 기자께서 뽑아주십시오. 저는 우선 양의지 선수를 꼽고 싶습니다. 지금 명단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국가대표 투수들이 세대 교체를 통해서 굉장히 경험이 적은 선수들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양현종 선수, 차우찬 선수, 정우람 선수 정도는 경험이 좀 많겠지만 이 나머지 선수들을 어떻게 분위기를 이끌어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양의지 선수가 올해 4할 타율을 안팎을 이렇게 치는 그런 공격력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그 프로야구 선수들이 아시안 게임에 참가한 게 1998
2008년 이후로 지금 계속 금메달을 따고 있는데 2006년 도하 아시안 게임 때는 참패를 당했거든요. 도하 참사를 당했는데 그때 투수들이 사실 유현진 선수, 오승환 선수, 지금은 메이저리그 선수가 됐지만 그때 프로 1, 2년 차 선수들이었단 말이죠. 그때 분위기가 한번 하는 순간에 흘러가는 것들이 결국 참사로 이어졌는데 이 젊은 투수들을 어떻게 다독여가면서 만들어가느냐. 이 양의지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타자. 네, 저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국가대표 선수, 우리 국가대표를 지탱했던 이승엽 선수가 없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병호 선수를 꼽고 싶습니다. 네, 박병호 선수가 결국 포스트 2승이에요. 그리고 이대호 선수도 이번에 빠지고 김태균 선수도 빠졌거든요. 국가대표 4번 타자의 그 자리에서 박병호 선수가 결국은 이 부담감을 이겨내고 가야 되는데 박병호 선수가 저희도 잘 아시겠지만 좀 예민하고 좀 그런 성격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박병호 선수가 중요한 타이밍에 이승엽 선수처럼 그렇게 한 방을 쳐주는 그런 경기들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또 쉽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가대표 4번 타자로서 포스트 이승엽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박병호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 키플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종목에 역대 가장 많은 11개 국가가 참가한다고 합니다. 우리 대표팀의 선전을 응원해 주십시오.